가자 호르무즈로 대한민국이 공격받았는데 국민을 지킬 의지가 없다. 그럼 한 단계 점프를 해서 어디로 갑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상 전시 상황이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나무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은 이재명 도대체 이 사람 뭡니까? 라며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제 정신 나간 대한민국 국민의힘은 빨리 보복하라고 난리야. 왜 이래, 진짜. 그러니까 누구를 보복하냐고 지금. 프랑스하고 중국도 지금 모른다고 지금 조심스러운데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피격이라고 하는데도 우리 정부는 피격 가능성이 낮다고 우겼습니다. CCTV 영상까지 확인하고도 미상의 비행체라고 합니다. 외계인 UFO 공격이라도 있었다는 겁니까? 이재명 도대체 이 사람 뭡니까? 나무호 피격 사건의 진실 국민들께 상세히 고하기 바라며 응분의 대가를 돌려주길 바랍니다. 말하자면 고들목 장군 방구석 여포와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외부 비행체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자진 월북이나 불상 발사체 같은 표현들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표현들입니다. 지시한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문책이 필요합니다.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선을 넘네, 네, 정말. 이런 정말 예. 어처구니 없는 작태에 대해서 김준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일침을 가했거든요.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장 대표가 기고문에서 주권, 자유, 법치, 책임에 기반한 국가 간 연대를 운운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나무호 외부 타격 사건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가히 절망적입니다. 우리 정부가 조사단을 급파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일주일 내내 확인한 게 고작 외부 비행차냐며 근거 없는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의 최근 행태는 6.3 지방선거의 진정한 의미를 스스로 재확인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선거에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아직 내란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선거를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저들에게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뼈아프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예. 저런 국민의힘의 작태만으로도 이번 선거에서는 한 표도 얻으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도 이게 뭐 조용하네요. 그리고 자꾸 결집한다는 것도 불안하고요. 아니 저런 매국적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그러니까요. 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같은 날 프로젝트 프리덤을 예. 이제 시작하는 날 이제 공격을 받은 건데 중국, 한국이 공격받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란이 아니거나 이란의 실수이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를? 저는 아직까지 완전히 안 나왔고요. 지금 한국이 갖고 와서 지금 잔해를 외교 행랑으로 갖고 와서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미사일이냐 샤헤드냐 드론이냐 드론 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은데 아직 공식 발표는 없는데 이거를 미리 지금 거짓말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사진하고 지금 다 밝혔고 다 밝혔어요. 그다음 처음은 아직 피격이 확실하지 않았고 피격이 확신된 다음에는 피격이라고 얘기했고요. 했잖아. 그다음에 이제 누구냐 주체를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어제 아직 특정하기 전이니까 그런 민간인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날렸어요. 이거 굉장히 정확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정부 합동조사단의 HMM 나무호 현장 조사와 관련해서 어제 오후에 NSC 실무조정회의를 거쳐서 외교부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내용은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이 2차례 타격하였고 타격으로 인한 충격 후 진동을 동반한 화염 및 연기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의 선박은 해수면보다 1 내지 1.5m 상단 부분에 파손이 있었습니다. 폭발 압력으로 인한 파손 패턴과 반구형 관통 형상 부위를 고려할 때 기뢰 및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비행체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HMM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추가 조사를 통해서 공격의 주체, 정확한 기종, 또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필요한 대응 조치도 고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국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현재 인근 해협에 위치한 우리의 모든 선원 및 선박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배가해 나갈 것입니다. 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 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하여 국제사회의 관련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가해자만 밝혀지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미 확인된 사실인데 예.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이란이 그랬을 가능성이 꽤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란은 자기가 안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한국하고 우호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 이 말은 그게 공식적으로 거짓말이라도 이란은 이 문제를 한국과 대결 관계로 몰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건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적이라고 해가지고 이란하고 여기서 적을 맺게 되면 26척이 인질이 되는 겁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요. 네. 그래서 중국과 프랑스도 가만히 있는 거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거는 지금 미국 말대로 내부의 명령 체계나 정보 체계가 완벽하지 않고 주로 회속정에 의한 현장 지휘관들에 의한 판단에 의해서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 우리가 항의를 해야 하고 재발 방지 받아야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되지만 이걸 가지고 편을 가르고 적을 하고 파병하고 이렇게 나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중국 한국이 공격을 당했으니까 이란이 중국을 겨냥해서 쏠 이유는 절대 없단 없죠. 말이야. 그러니까 이란이 아니거나 1번 이란이 아니거나 2번 이란의 실수이거나 3번 프로젝트 프리덤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는 이스라엘이거나 경우에서 중국도 비슷한 입장인데요. 만약에 이란이 의도를 가지고 중국 배를 공격했다면 말이 안 돼. 중국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말도 안 되죠. 중국은 이란에 대해서 가장 절대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인데 만약 이란 핵맹수비대나 이란 정부가 의도를 가지고 중국 배를 때렸다고 한다면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중국도 침묵을 지키는 이유가 이 사건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게 정확히 누가 때렸는지도 모르고요.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 찍으실래요? 하나만 해보세요. 해봐요. 궁금해서 그래요. 1, 2, 3번. 1번 이란 아니다. 2번 이란의 실수다. 3번 프로젝트 프리덤이 계속되길 바라는 이스라엘이다. 1번이나 3번은 비슷하잖아요. 저는 통킹망 사건까지 다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의 소행일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이 사건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딱 공교롭잖아요. 미국이 작전을 시작한 날이고 또 공격당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란에게 비교적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나라인데 미국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충분히 이런 깨를 낼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아니면 결국은 이란의 일종의 실수였겠죠. 이란이 의도를 가지고 했을 일은 전혀 그거는 없습니다. 뭐고. 4번 미국도 넣으라고 난리 났어요. 미국이 했을 이유가 있나? 나는 그건 잘 모르겠네.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프리덤 그 프로젝트 할 때 저 안쪽에 있던 배들이 그 호르무즈 근처까지 바깥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움직일 때 쐈던 게 이제 이란이 움직이지 말라고 했고 경고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정박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박해 있는 것들 때렸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킹만 사건처럼 그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정보는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없으니까. 네, 지금 다 추정이니까요. 네. 몇 번 하실래요? 우리 몇 번이 저는 2번이죠. 2번 이란의 실수. 네, 확실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확실해요. 김민교 교수님 실망이에요. 이스라엘 가능성, 이스라엘 너무 높게 평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그 정도로 잘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바빠요. 저 헤즈볼라하고 전쟁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미국으로 갈까요? 미국이 그렇게 자작극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란은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프리덤 프로젝트 프리덤을 방해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선박들을 좀 위협할 필요가 있어요. 나오지 마라 니네. 미국 쪽에 따라가지 마라. 그러다가 이제 무작위로 쐈는데 채소업계에 우리 배가 걸린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렇게 거죠. 보시는 거예요. 네. 네. 일광 선배는 너무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수만 번 얘기했어. 그 얘기하면 진짜 힘들어져요. 일광 선배는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내가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갖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걸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시대 이스라엘 좋아하는 거의 자살행위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럴까봐. 일광 선배 제가 또 괜히 아닙니다. 맞죠 제 말이?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네, 거죠. 저 편입니다. 예. 이스라엘 편이죠. 네. 예? 아닙니다. 네. 이거 짤 돈다 이거. 근데 야, 이 매불쇼 댓글은 이 4번이 압도적이야. 4번 미국. 특이하시네. 미국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미국 일일은 나는 잘 모르겠네. 네. 그거는. 난 그건 잘 모르겠다. 네. 미국이 그렇게 할 이유는 나는 없어 보이는데. 없어요. 네. 미국. 그리고 이게 우리가 4번 지금 맞네. 아니 이란 또 관영 매체 두 곳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요? 프레스 TV에서 우리가 했다고. 아. 그 이유도 밝혔어. 아니, 한국 선박이 어쨌든 왜 그러면 이제 질서 규칙을 안 두냐? 지켰다. 물론 뭐 그게 외부 필진이든 뭐 실수든 간에. 그다음에 IRNA 또 관영통신 또 하나 더 보도를 했어요. 혁명수비대 관련해서.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거죠. 의심이 가는 거야. 네. 저도 2번 만약에 하나 찍으라면 저는 2번 찍겠습니다. 저도. 역시 네. 최고의 최고의 MC야. 없어. 다른 MC 필요가 없어. 뜻만 맞추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근데 만약에 이란의 실수로 이게 만약입니다. 이건 뭐 저도 모르니까. 만약에 이란의 실수로 결론이 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고 이란에게 제대로 된 청구서를 맞습니다. 그렇죠. 제시해야 아니, 돼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25다 풀어달라. 그렇지. 야, 이게 나라 생각이 이렇게 비슷하나? 맞춰왔어요, 제가. 맞아요. 다 25다 다 풀어줘. 그렇지. 빨리 풀어줘. 빨리 풀어. 이게 딜하는 거죠. 사과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그렇죠. 우리 배 다 풀어. 네. 저는 이렇게 지금 가고 싶습니다. 네. 어제 청와대가 우리 유조선 피격 사건에 대해서 조사 결과 브리핑을 했는데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제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정쩡한 게 나왔습니다. 자, 미상의 비행체 2기가 선미 외판을 1분 간격으로 2차례 타격했다. 이건 굉장히 정확하게 정교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강력 규탄한다까지 나왔습니다. 외교의 언어로 이제 강력 규탄이 나오면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근데 결정적인 거 누구를 규탄하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규탄을 하는데 누군지는 아직 이제 확정이 안 됐다. 이런 얘기. 그러면 뭔가 정부의 스탠스 잡기가 어려울 때 어디선가 매국의 냄새가 이제 솔솔 풍겨오기 시작하죠. 자, 나옵니다. 네, 일할 줄 알았다. 장동혁 대표. 자, 피격이라고 하니까 화재라고 이제 말을 바꿨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지금 이란이라고 다 확정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좌파 정부는 왜 미상이라고 우기냐. 이재명의 주적은 UFO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주적 타령으로 가는 미친 전개.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자, 이재명 정부 살아났어요. 폼이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옵니다. 네. 어떻게 오느냐? 국민을 지킬 의지가 없다. 대한민국이 공격받았는데 국민을 지킬 의지가 없다. 그럼 한 단계 점프를 해서 어디로 갑니까? 지금 우리는 전시 상황이다. 사실상 전시 상황이다. 가자 호르무즈로 전쟁하러 가자. 가면 되지 않나? 가시면 되겠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저 미친 사람들이 좀 진정을 하기를 바라면서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체크를 해보면 딱 봐도 요거는 뭐 암초에 찢어졌다고는 볼 수 없는 이게 왜냐면 이제 선박에 뭔가 흔적이 남을 때는 전례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1945년 인도네시아에서 카미카제 공격을 받은 영국의 순양함 HMS 석세스호입니다. 그 보시면 누가 보더라도 비행기가 와서 박은 그림이죠. 흔적만 남고 사라졌지만 그래서 선박에 뭐가 와서 박을 때는 흔적이 그대로 남는다라는 그 이제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자, 실제로 이란제 샤헤드 136 그 카미카제 드론 요렇게 생겼거든요. 약간 가오리 모양입니다. 요 가오리 모양으로 생긴 거를 나무호의 이제 흔적에다가 넣어봤어요. 자, 왼쪽에 한 방, 오른쪽에 한 방. 거의 모양이 모양이 굉장히 과학적인 검증입니다. 옛날에 막 비천무 이럴 때 그래픽 같다. 네. 누가 보더라도 샤헤드 136이 박은 것 같은 흔적.
근데 이란의 외무부는 공식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급발진하기가 좀 쉽지 않죠. 이란이 아니라는데 그러면 증거가 조금 더 필요해. 왜냐하면 당장 호르무즈 해협 안에 우리 배가 26척, 우리 국민이 160명이 갇혀 있습니다. 섣부르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런 정도죠. 일단 압박 정도. 압박합니다. 미상의 비상체가 와서 박았는데 일단 이란이라고 우리가 안 하지만은 이 보니까 드론의 엔진 잔해가 남아있네 이거. 이거 어느 드론의 엔진인지만 확인하면 거의 확정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이제 푸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미국과 이란의 수싸움에 우리가 말려들 필요는 없으니까 대응을 하긴 하지만 상응 조치를 어디까지 할지는 조금 신중하게 보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 관리인 거고 가능하면 충돌을 이제 회피하면서 정상 국가라면 해야 되는 외교의 기본 상황 관리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만 맞은 게 아니에요. 프랑스하고 중국 선박도 같은 날 맞았는데 얘네들도 지금 이란한테 맞았다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정상 국가의 정상 정부라면 외교적 공간을 좀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을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이걸로 장사를 해보겠다는 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2012년입니다. 오바마 정부 때 이란 제재안이 나와. 그래서 이란산 석유는 이제 달러로 결제하면 혼낸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이란이 핵 개발을 하고 뭐고 원유 수입량이 우리가 이란에서 들여오는 게 10%인데 그럼 어떡하냐. 그래서 석유왕 이명박이 미국으로 날아가서 우리만 빼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이제 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의가 됐느냐. 달러로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원화로 할 테니까 형님 우리는 원화로 그냥 결제할게요 해서 싸바싸바 해가지고 심지어 됐어 저게. 먹혔어. 그래 원화로 해 그냥 원화로 해 해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란 해벽 상황이 타결이 됐어요. 야 왔다. 중동 붐이다. 그러면 히잡 쓰고 달려갑니다. 박근혜가. 자 2016년에 이란으로 바로 가가지고 이란을 뚫어보겠다. 원화 계좌를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는 달러 말고 원화로 거래하는 사이로 갑시다라고 이제 잘 부탁해요라고 했는데 곧바로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야 헛소리 하지 마라. 이란 핵협정 안 한다. 이거 깨버렸다. 그래서 이란에 원래 우리가 줘야 되는 8조 원의 원유 대금이 묶여버렸죠. 그럼 정상적인 외교가 불가능하니까 이거 풀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그거 수습된 게 언제냐? 2023년 윤석열 때입니다. 박진 외교부 때 이제 이게 됐어. 그러면 이게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우리 정부의 이란 관계 외교의 핵심은 그거죠. 실리를 추구한다. 우리는 싸움에 끼지 않는다. 이제 이 방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부 기조를 깨고 말아먹으려고 했던 게 누구냐? 역시 윤석열입니다. 자, 2023년에 UAE에 있는 아크부드에 가가지고 UAE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형제국의 안보는 우리의 안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이란이다. 이란 주적 타령을 해버렸습니다. 이란이 가만 안 있죠. 야 한번 해보자는 거야? 라고 나오니까 이거를 진화를 하기 위해서 외교부가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란이랑 관계는 뭐 대통령 말이랑 별도로 갑니다. 라고 하는데 오히려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의원 적반하장으로다가 이거 이란이 적인 건 팩트 아니냐. 왜 민주당이 국익훼손을 하냐. 라고 나왔던 게 국민의힘의 전력이다. 그 DNA가 어디 가지 않고 오늘도 열심히 매국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괴멸을 부르는 동남풍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선박 타격과 관련된 내용이 일단은 속보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미상 비행체가 호르무즈 한국 선박 타격 외부 공격 공식 인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제목 보시면 나무호 화재 조사 결과 발표, 현장 수거 엔진 잔해 등 추가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된 사진이 이제 저 사진인데, 네. 저 사진을 보니까 이란이구나라는 생각이. 7m 정도의 선체 내부, 선체 하부에. 저거를 뭐 지나가다가 암초에 찢겼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뭔가 드론이구나. 뭐 왔다. 뭐 드론이든 뭐 미사일이든 공격받았다. 뭔가 공격을 했다라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저쪽 바다에서 뭐 갑자기 뭐 북한 미사일이 날아올 리는 없으니까. 그거 불가능하죠. 그러면 저거는 이란이 아닐까. 우리가 다 뭐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 이란 놈도 이 새끼들 나와봐 이렇게 하기에는 여전히 좀 외교적 부담이 좀 그럼요. 있고. 일단 천만다행히도 인명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말로 잘 풀어볼 수 있는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조질름 조지긴 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청와대 나무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 용납 안 돼 강력히 규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반 상선에 대한 공격이 규탄의 대상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저희는 지금 공격의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특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라며 판단이 서는 대로 적절한 수위의 대처를 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부도 여러 이제 고려를 동시에 하는 거죠. 네. 뭐 사실 알지만 네. 알지만 네. 뭐 알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명확한 증거를 당장 제시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이란에서 드론을 날려가지고 어떤 궤적을 통해서 날아가지고 우리 배를 왜 공격했다 이거를 당장 알 수 있으면은 우리도 뭐 이제 공개할 수 있지만 네. 이걸 실제로 누가 날렸는지 네.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경로를 따라왔는지를 그냥 이제 민간 선박이 알아낼 수는 없잖아요. 네. 지금 시간이 이미 지나간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저 정보를 또 교차 검증을 해가지고 이제 밝혀내려면 시일이 걸릴 텐데 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굳이 성급하게 휴전 혹은 종전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이란한테 야 니네가 쐈지. 그럼 너네 우리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규정하고 나면 그 뒤에 행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상당히 좀 쉽지 않죠. 쉽지 않은. 네. 그러면 이제 전쟁 선포하고 뭐 선전포고한 다음에 이제 이란을 폭격하기 시작할 겁니까? 아유. 이럴 수는 없는 문제고. 네. 그러니까 사안의 어떤 심각성과 이제 대응해가지고 거기에 맞춘 대응을 우리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뭐 죽거나 한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렇죠.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하는 와중이에요. 네. 그럼 이 판국의 가장 곤란한 사람. 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곤란한 사람은 주한 이란 대사일 겁니다. 아,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사람은 네. 어떠한 정보를 못 들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뭐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루어지는 군사행동 중에 상당수는 이란 정부의 어떤 간여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대부분 현장의 혁명수비대가 그리고 혁명수비대가? 그것도 이제 각 그 이제 군별로 쪼개져 있는 혁명수비대가 네.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란 정부는 모르는 상태로 이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면 더더구나 파견 나와 있는 주한 이란 대사 입장에서는 뭐 정확한 정보를 전달 못 받았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할 말 없으니까 네. 우리 외교부에서 불러가지고 조졌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볼 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본국에 물어보세요. 주한 이란 대사 나무 피격 질문에 입 닫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이란 본국 외교부에 질문하세요라고 했는데 네. 그럴 거면 당신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있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에? 대사관을 성립을 지켜가지고 여기 있다는 거는 그 니네 나라 정부를 대리하려고 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본국에 물어보세요 할 거면은 대리직을 내려놓고 지금 돌아가시면 됩니다. 맞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네. 본인도 뭐 얼마나 할 말이 있겠어요. 네. 그래 우리가 때렸다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아니, 쟤도 아마 조사 결과 처음 발표할 때, 씨발, 진짜. 또 물려가겠네, 씨발. 다 끝나는 거 보면 뭐 하는 거야, 씨발. 누가 한 거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서 본국에 질문하세요. 했을 수도 있지. 그렇죠. 제 입장에 제가 쏘라고 했겠어? 어떻게 보면 장동혁 같은 거죠. 당에 물어보세요. 내가 뭘 압니까? 박성호 수석 대변인 같은 거야. 공유받지 못했습니다. 네.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하네요. 네. 이런 답변을 지금 내릴 수밖에 없는. 근데 실제로 이란 정부도 상당 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어느 혁명수비대에서 움직여가지고 뭐 이를테면 우리만 저걸 맞은 게 아니고 태국 배라든지 뭐 인도 배라든지 뭐 일본 배도 이제 한 번씩 맞았거든요. 네. 물론 그 배들도 다 공격당한 게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 그 이제 때린 부위나 이런 걸 봐도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지금 공격하는 양상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일종의 경고성으로 지금 때리고 있는데 본국 정부에서도 통제를 못하는 상황. 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서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거죠. 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전쟁이 곧 끝날 텐데 그게 뭐 이번 주든 다음 주든 뭐 한 달 뒤든 언젠가는 끝날 텐데 그렇죠. 끝나고 난 뒤에도 우리는 페르시아만에서 원유 수입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가지고 가져와야 되는데 그때도 이란이 갑자기 이사 가가지고 뭐 카자흐스탄 위쪽으로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때도 이란의 영해로 호르무즈 해협이 남아 있을 텐데 네. 우리는 거기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상황까지 고려하면 지금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여러 가지로 아마 제 생각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외교 라인을 통해서 이제 아마 항의가 들어갈 거고 이미 갔겠죠, 그거는. 네. 지금도 엄청 세게 하고 있을 네. 건데 그러면 이제 민간 선박 공격한 게 니 잘했냐라고 이제 우리도 따질 거란 말이에요. 네. 밖으로 공표를 안 할 뿐이지. 네. 그러면 나중에 좀 다른 형태로 뭐 사과를 받는다든지 뭐 보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이뤄질 가능성이 이제 없진 않다. 그러니까 아마 뭐 진짜로 이란 정부에서 직접 지시를 내렸을 거라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누군가가 갑자기 자체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셨던 대로 후에라도 누군가 했는데
그거는 우리 정부의 지시는 아니었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군 내에서 벌어진 일이니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한다. 그렇지. 한국 선박에 대해서는 유조선만큼은 최우선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 여러 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사전 선거 전에 빨리 도착할 수 있게끔 그렇지. 도와주면 됩니다. 우리 그 롯데월드에 있는 매직 패스 같은 거 좀 밝혀주면 안 돼요? 요즘 논란이 많은데. 예. 물론 이란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네. 확률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일단 엄청 알아볼 거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렇죠. 타임이 시작이 되겠죠. 네. 자, 먼저 국민의힘의 장동혁부터 갑니다. 정부의 이란 피격 인정하라는 국민의힘 보복 요구까지라고. 보복을 해라. 자, 김민수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공격하면 반드시 응분의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어영부영 넘어가면 안보 실패일 뿐만 아니라 주권 국가로서 자격 상실이라며 응분의 대가를 돌려주길 바란다. 자, 응분의 대가. 네. 그럼 이란에 폭격을 해라. 예. 이란 배를 공격해라. 네. 주가 다 작살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전면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랑 우리가 동맹이라는 걸 화끈하게 보여준다. 네. 미국도 지금 공격 안 하고 있지만 예. 우리는 한다. 네. 우리는 왜냐면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그럼 이란하고 이제 좀 있으면 미군은 빠질 텐데. 네. 우리가 이제 이란이랑 전면전. 남아서 우리만. 4,000km의 거리에서. 우리는 해역부가 거기 없습니다. 사령부가 거기 없어요. 우리가 뭐 항공모함 있는 것도 아니고. 서해부대로 갑니다. 서해부대 그때 말했죠. 반잠수정이라니까요. 우리나라 배들 작아가지고. 우리나라 배는 작아서 반잠수정으로 간다니까. 아니면 청해부대 올라갑니까? 청해부대 가도 힘들다니까요. 힘들어요. 그럼 이제 원유 공급이나 이런 거 어떻게 보급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뭐 ICBM 개발해가지고. 너무 멀리서 쏘는데? 이게 중국 거쳐가지고 한번. 그렇죠. 중국 넘어갈 때 중국에서 난리 나지 않을까요? 우리 대륙을 통과해서 통수와? 그 사이에는 수십 개의 나라들이 있을 텐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이거 뭐 어떻게 보복을 하는? 보복을 다시 말해 빡치죠. 화가 납니다. 우리 선박이 일반 상선에 대해서 공격은 전시든 뭐든 원래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근데 되죠. 너무 화가 나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진짜? 그러면 다 진짜 똑같이 싸워야 됩니까?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유호성이 얘기했습니다, 친구야. 그럼 네 가출해가 우리 인생 같이 개판치자 이럴 줄 알았나?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개판치면 안 된다. 그때 그 친구 다시 도대로 보내가지고 네. 나중에 그 친구한테 또 도움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책임감 있게 발언을 해야 된다. 어쨌든 제1야당인데 맞아요. 국정 운영의 파트너라는 게 이제 사전적 정의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는 매국노 타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지만 네. 그리고 이제 약간 국민의힘이 대놓고 매국노 짓을 한다면 사이드에서 살짝 매국노 짓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향 뿌리는 애들이. 약간 당세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예, 매국향. 당세가 센 놈들은 세게 가는데 예. 당세가 약한 애들은 향수만 좀 뿌리는 정도로 매국 향만 살짝 묻히는 정도. 네. 자, 그게 이제 개혁신당의 행태입니다. 자, 이준석 이란 대사관에 나무호 피격 서한 보낼 거. 뭐라고 보내죠? 자, 굉장히 우려스러워라고. 굉장히 우려스러워하고. 굉장히 우려스럽다. 굉장히 저도 우려스럽습니다. 네.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뭐라고 보낼지 나 너무 궁금한데 진짜로.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서한을 보낸다는 거는 당대표 명의의 이제 편지를 보낸다는 거잖아요. 네. 이란 대통령님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란 프레지던트 don't do that 뭐 이런 거 식으로. 참교육하겠다. 원래 영수 don't do that으로 시작했던 거거든, 참교육이. 이란 프레지던트 don't do that 뭐 이런 거 과감하게 날려주는 거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는 행태들. 예. 마지막으로 나무호 관련 사항입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 합동조사단의 현장조사 결과가 나온 지난 일요일 저녁에 그 유관국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조사단은 지난 5월 8일 현장조사를 통해서 5월 4일에 미상의 비행체 2대가 나무호를 2차례 타격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제 나무호를 포함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관련국들에게 분명히 밝혔고 추가 조사를 통해서 공격 주체와 정확한 기종 또 물리적 크기들을 식별해 나가고자 하며 이에 따라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관들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또 현재 인근 해협에 위치해 있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외교부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나무호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였습니다. 정부의 대응을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당장 보복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에 항의하는 야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세요.